활용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체 맞춤 보조기기가 어떤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활용되는 스캐너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일반 산업용 스캐너하고는 아무래도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체 맞춤에 대한 그러니까 신체 대상의 스캐너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형태 유형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스캐너와 이 보조기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한 내용과 활용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 전략 등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맞춤 보조기기는 대표적인 게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고요. 수족이나 석회, 상하체 보조기, 척추 보조기 등등 어쨌거나 장애인들이 재활이나 보행 어떤 개선 목적으로 보통 이제 3D 맞춤 보조기들이 현재 이제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산업적으로는 많이 활성화 안 됐지만 이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 성형, 재활 분야의 보조기들, 부목들 아니면은 보호대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도 활발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일상 쪽으로 인솔이나 아니면 스포츠 보호구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캐너 기반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게 적절한 맞춤 디자인을 하여 3D 프린트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러한 산업들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신체, 그러니까 바디를 대상으로 한 스캐너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구조광 방식의 핸들드 스캐너죠. 포터블 스캐너. 그리고 신체 스캐너는 실질적으로 산업용 스캐너 대비 그렇게 고정 밀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트럭처 센서를 이용한 그런 일반적인 포터블 센서들, 스캐너들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풀바디 전신 바디를 위해서 카메라 기반으로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이용한 전신 바디 스캐너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앞면이나 주상 스캐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인데요. 현재는 대부분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핸들드 스캐너가 일단 주종입니다. 근데 핸들드 스캐너도 신체 스캔하기에는 사실 단점들이 많은 스캐너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실행하면서 일단 신체적 스캔에서 필요한 게 뭘까라는 거를 계속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스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약간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가만히 있는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빠르면은 1초, 2초 가장 빠른 포토그래메트리 사진 기반 스캐너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볼륨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최소한 30초 이내에는 스캔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타겟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정밀도와 해상도입니다. 사실 0.1mm, 0.01mm, 이거 마이크로 단위까지 사실 신체 스캔에서는 그리 고정밀도는 요구되진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여러모로 이제 피부 스캔에 대한 저희들이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이 스킨, 그러니까 이 몸에 착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캔 정밀도는 사실 1mm 이내면 충분하다는 게 저희들 일단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대상 받는 사람이 편하게 스캔을 해야 됩니다. 편한 자세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애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빛에 민감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광학 스캐너의 그 빛들이 굉장히 스캔에 대한 거부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는 분들도 좀 편하게 스캔할 수 있고 그다음 간단한 사용법과 이동성 이런 것들이 사실 신체 대상 스캐너에서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체 대상 스캐너도 전체적으로 각 필요한 부위에 대해서 뭔가 좀 특화된 스캐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체라는 부분이 굴곡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를 다 풀로 스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면 발, 팔이면 팔, 허리, 가슴, 목, 얼굴, 두상 이런 부분을 신체 부위별로 뭔가 특화된 스캐너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현재는 범용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 유형으로 보면은 뭐 일단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뭐 지오매직이나 그러니까 메시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들, 메시믹스나 블렌더, 뭐 라이노는 약간 너버스와 메시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범용 캐드들, 3D 캐드들, 오토데스크 제품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솔리드웍스, UGNX, 뭐 카티아 등등 뭐 이런 어떤 좀 엔지니어링 영역의 캐드도 사실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팅 쪽으로 해서 전용 소프트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3D매틱이나 아니면 엔토폴로지 같은 어떤 위상 기학 쪽으로 해서 좀 뭐 어떤 어떤 매틱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적정한 어떤 형상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들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캐드캠 예전부터 사실 이게 맞춤 보조기에 대한 캐드캠 시장은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로딩포디나 보름 같은 데서는 캐드캠 기반으로 이 전용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그 패키지로 보통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메디스3D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현재 어나운스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뭐 저희들이 처음이고 사실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도 크게 비슷한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조기나 이런 시체 맞춤, 3D 프린팅 맞춤 기기에 대한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 인하우스로 개발해서 좀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최근이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한 1, 2년 내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들 한 3, 4년부터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많이 참고가 되지 않았나 사실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보조기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은 뭐 제조 산업에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3D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밑에 있던 그 전통적인 맞춤 보조기 제조 산업들은 뭐 석고형을 떠서 그 석고형을 갈아내고 맞춰서 교정을 하는 거죠. 맞춰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열성형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전통적인 이런 산업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산업들이 가장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D 스캔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스캐너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3D 디자인 그러니까 CAD를 이용해서 뭔가 교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걸 프린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들이나 고객들한테 제공한다. 이런 식의 디지털 전환들이 필요하고 이걸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솔루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솔루션은 메디3D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일단 3D 스캐너하고 그다음에 CAD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패키징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커머셜 상업적으로는 지금 크게 저희들이 배포를 안 하고 있고 현재 학교 그러니까 주로 보건대학이나 3D 프린팅 융합학과나 관련 학과에서 이런 보조기 쪽에 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대학 쪽에 좀 일부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는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해외 쪽에 이 솔루션을 홍보하면서 지금 판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캐너입니다. 저희들 스캐너는 일단은 뎁스 센스 기반으로 2개의 카메라로 일단 정합해서 한 번에 스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발바닥과 발 무릎까지를 한 번에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이제 2개 이상이 정합이 돼야지 정확히 이제 이 모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환자나 일단 대상자가 어떤 거치대에 발을 놓고 스캐너가 360도 회전하면서 한 25초에 30초 정도의 일단 스캔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 거치대 방식에 따라서 손과 발을 일단 같이 병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두상 스캐너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인솔 디자인을 위한 풋 스캐너가 또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저희들 이제 임상 병원을 보통 주로 이제 목적이 이제 어려운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면서 이제 처방을 필요하면 이제 방문 스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 자체를 핸드 캐리할 수 있는 캐리어로
이동해서 현장에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해서 지금 이 스캐너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스캔에 대한 예시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신체에 대한 스캐너는 그렇게 고정밀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해상도를 일단 FHD 정도 수준의 정밀도는 사실 1mm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 정밀도는 저희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보정도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 0.5에서 1mm, 0.5 내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메시에 대한 덴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일단 저희들이 스캔 결과를 받거나 아니면은 보조기를 디자인하는데 전체 문제가 없는 정도의 고밀도 메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스캐너 활용을 해서 사실 스캔 하드웨어보다 저희들은 사실 이게 신체 맞춤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제 훨씬 좀 중요하다고 보고 이쪽에 저희들이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일단 하지 보조기 디자인할 수 있는 A4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지 보조기를 하는 WHO 모듈, 그리고 이제 인솔 디자인을 위한 인솔 모듈이 있고, 이건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판매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두상 교정 헬멧이라고 사두증, 단두증, 그러니까 애들 머리가 태어날 때 좀 이렇게 변형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소아를 위한 교정 헬멧을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본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파인 쪽,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척추 교정에 필요한 보조기기도 소프트웨어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개발 중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루션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그 보조기 설계 제작 프로세스입니다. 일단 저희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고요. 근데 스캔을 할 때 저희들은 이제 골격 정보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됩니다. 왜냐하면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 스캔 전에 그 골격의 기준점을 촉진해서 보통 이제 의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나 하는 분들이 이제 그 골격 해부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골격 정보, 골격 위치 기준점을 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킹된 위치에서 일단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스캔 모델을 받을 때 접시들이 컬러로 받기 때문에 그 색상에 맞는 기준점들을 지정해주고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스텝인 족부에 대한, 지금 발 기준으로 본다면 족부에 대한 풋리프트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아치의 발 길이라든지 발폭 또는 아치 높이, 각도, 발 자세의 각도, 이런 여러 가지 어쨌거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산값들을 일단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교정을 하죠. 예를 들어 아치, 인솔 같으면은 아치가 낮은 평발 같은 경우에는 아치를 좀 높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교정을 위해서 보조기 어떤 자세를 좀 이렇게 바르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골격적인 부분, 해부학적으로 좀 골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자세를 교정을 해주고, 그 교정이 된 3D 모델에다가, 근데 이 교정 모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캔 모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 교정 모델이 그대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교정 모델을 가지고 실제 그게 디자인을 반영해서 그 디자인을 이제 STL 파일로 내려서 실제 이제 3D 프린팅을 하면은 3D 프린팅 맞춤 보조기가 제작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각 요소에 대한 기술들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 화면에서는 아마 여기 동영상이 아마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골격 정보, 여기 약간 화면에 가렸는데, 여기 이제 골격 정보에 대한 마킹, 마크 정보, 마크들이 지금 이게 지금 마킹이 된 거고요. 그 마킹 정보 따라 가지고 골격 리포트를 일단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현재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모델은 다 스캔에서 획득된 3D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 작업을 하죠. 저희들은 따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고요. 순수하게 스캔 모델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 그 다음에 아치 교정 기술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전후가 있지만 이제 평발이라든지 발이 이제 편렷하면은 거기다 아치 모델을, 아치 모델에 대한 볼륨을 변형시켜주고 교정시켜주는 부분들이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 순서가 아치를 가지고 전체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풋포스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풋드롭, 그러니까 내성마비라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해서 이제 발이 이렇게 떨어지면 경직이 됩니다. 경직되면은 그걸 이제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많이 정상적으로 바로 잡아주면은 이제 좀 통증이라든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경직을 풀어주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자세를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차적으로 보정해주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들 뭐 스와탈라 탈루클라라는 해부학적 용어인데 거기다 조인트 각도를 원하는 처방 각도로 변형해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모델이 최종적으로 이제 보조기를 디자인하는 더미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 더미 모델에다가 실제 이제 보조기 디자인을 이제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은 이제 보통 뭐 CAD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재사용이죠. 내가 보조기를 디자인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디자인을 저희들이 라이브러리로 등록해 놓고 발은 어쨌거나 뭐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발의 자세나 발의 모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발의 모양들을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매핑시켜주는 그래서 실제 디자인의 어떤 그 효율성이나 아니면 시간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라이브러리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스캔부터 디자인까지 전체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스캔 실제 화면입니다. 스캔 화면은 저희들이 일단 카메라 영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 3D 영상들이 이제 오른쪽에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돼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캔 받은 모델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트리밍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데시메이팅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사전에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이 이정 덴시티는 뭐 메시 수량 퀀티티로 보면은 이제 발 정도가 한 50만 메시에서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보통 보조기 디자인하기 위해서 메시 퀀티티로는 한 20만 개 내외 정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저희들이 불러드리는 거고요. 그럼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도 1차적 다시 추가적인 저 보정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좀 부분 브러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스무딩 한다거나 이런 기본 편집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 모델이 정리가 되면은 그게 이제 보조기 디자인을 위한 스켈레톤을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측정 데이터를 이제 뽑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아마 향후에 나중에도 저희들이 고도화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자동으로 디텍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엑스레이 정보, 그러니까 엑스레이 영상하고 좀 비교해서 저희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알고리즘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지금 뽑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치에 대한 교정 모듈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단이 현재 아치 상태를 보여주고요. 거기서 내가 필요한 아치 헤이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교정된 데 실제 자세, 탈루클라, 스부탈라에 대한 자세 교정을 실제 보조기를 착용하는 자세를 잡아줍니다. 보조기 착용 자세를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보조기 템플릿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커브에 이제 두께나 이제 형상들을 패턴을 이제 부여해서 최종 보조기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은 예를 들어 레티스의 어떤 메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커퍼 부분, 이
이 발종아리 부분은 홀 구조로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들로 해서 그리고 이제 체결을 위한 액세서리를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 부분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액세서리 작업해도 아니면 출력해서 따로 후작업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맞춤에 대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위한 보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디를 이제 주죠. 아이디를 주면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맞춤 보조기가 디자인이 완료되고 이 모델을 STL로 내려서 이제 3D 프린트 슬라이싱을 하여 출력하면은 보조기가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주로 지금은 그러니까 발달 장애 아동 대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 뇌졸중 환자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의 이 보행 보조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 주로 하지 쪽이 지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상지는 사실 해외 상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들 국내는 일단 하지가 중심으로 좀 활성화하고 있고 상지는 아직 좀 활성화되지 않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이제 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 체계들이 기성 제품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게 차별화가 아니고 좀 뭐라고 그러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지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요. 근데 이제 하지의 이런 이제 장애인 보조기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그래도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3D 프린터로 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저 비용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지 쪽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상교정 헬멧은 저희들이 이제 좀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두상 스캐너도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아기들 대상으로 지금 기성 보조기하고 3D 프린팅 보조기의 차별적인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정했을 때에 실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처방하거나 아니면 저희들 제작하거나 할 때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전후에도 좀 아무래도 좀 더 피팅, 그러니까 좀 더 맞는 거죠. 과학적으로 맞추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하지 보조기 쪽을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SMO라고 신발에 신는 보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발에 신는데 약간 주로 이제 아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평발이라든지 좀 아치 쪽 잡아주면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저희들 칼큐니스라고 그러는데요. 뒤꿈치 쪽에 이제 축을 이제 잡아주는 또 일종의 신발형 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교정 스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를 저희들이 교정을 해서 이런 교정 모델을 만들어서 이 교정 모델에 맞게끔 보조기를 제작해서 지금 착용을 시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촬영하면은 확실히 이 전통적으로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죠. 발에 정확하게. 그때 보행하는 부분들이 안정감이 확실히 이게 틀리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보행에 대한 안정감이 훨씬 이거는 없을 때, 신었을 때 이렇게 좀 비교를 하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솔. 사실 애기들도 인솔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인솔은 주로 이제 성인 인솔하고 조금 다르게요. 약간 그 발목을 잡아주는 인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교정이 틀어지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발목을 잡아 약간 높은, 그러니까 약간 힐 쪽이 약간 높이 쌓여 있는 인솔이 이제 보통 애들한테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스캐너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교정을 하고 3D 프린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신체 부위를 스캔하는 스캐너는 뭐 일반 범용 스캐너보다도 뭔가 좀 전용 스캐너로 전문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변형된 구성 모양으로 좀 신체 맞춤을 위한 스캐너들을 좀 이게 특수 목적의 스캐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발 스캔을 위한 그 체중 부하 발 스캐너. 보통 발 스캐너는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게 보통 이제 발바닥만 스캔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제한적인 스캔 영역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자세 교정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의 아치부터 해서 최소한 무릎까지는 어느 정도 스캔이 돼야지 제대로 된 교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체중을 준 상태에서도 그 높이까지를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스캐너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 스캐너 개발하면은 뭐 주로 뭐 신발 쪽 요새는 신발 추천 시스템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인솔에 대한 부분도 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상 스캐너도 뭐 헬멧이라든지 뭐 가발, 맞춤과 두상 쪽 전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즘 뭐 이 목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 스캐너, 사실 목 스캐너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턱밑이거든요. 턱밑 스캔하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턱밑 스캔도 같이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스캐너도 다시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인 쪽, 척추 쪽, 그 다음에 핑거, 이 손가락 쪽도 이게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스캐너는 약간 이제 정밀도가 필요한 스캐너인데 손가락 스캐너 이런 실제 각각 부위의 특성에 맞는 스캐너들이 좀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이런 스캐너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 기술들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은 일단 신체 맞춤 3D 프린팅 제품이라든지 관련되는 솔루션들이 아마 훨씬 더 활성화되고 산업이 좀 더 이렇게 좀 업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가 mediace3d.com이 저희들 솔루션 브랜드 사이트고요. 저희들 회사 사이트는 realdimension.kr입니다. 그래서 실제 mediace3d.com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은 저희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또 인스타그램에 또 mediace3d 검색하시면은 그런 실제 적용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